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두 자릿수까지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한 발 한 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에 뭐 20%씩 올라가고 이러면 뭐 급등주 잡주죠. 그쵸? 그리고 한 주가 끝났으니까 주간 등락률 또 봐야겠죠. 17% 상승.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일단 2주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이격이 발생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올 때가 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고가를 확인하고 내려올 때 매매 타점을 잡자. 반대로 내려갈 때니까 매도 타점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자. 무슨 얘기냐면 고가 잡을 생각 말고요. 저가 잡을 생각 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수익이 60%가 넘었습니다. 1월 달에 하나오션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끝내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10%대 이상 수익 구간을 추가적으로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3월 달 그리고 4월 초 정도까지는 그렇게 시장 자체도 그렇고 너무 뭐 트럼프 관세 미증시도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뭐 크게 본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4월 달 들어서는 시장이 회복하는 구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4월 초에는 ABL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튀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상승을 시킨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샀다면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못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4년도부터 제가 요때거든요. 요때 24년 6월 7월 달이거든요.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유했었던 게 아니라 요 날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체코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날이었었고 이때 팀코리아가 선정이 됐죠. 근데 시세가 안 나왔어요. 시세를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딱 팔았으면 아마 제 수익이 1억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한 4%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습니다. 이때 등락 구간이 7월 18일, 24년 7월 18일이거든요. 시가 12% 상승,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18%. 고저차가 20% 정도 되잖아요. 제가 얻었었던 수익은 한 4%대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당장의 수익은 뭐 고가에 팔았으면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밖에 수익을 못 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제가 여기 25년 1월달, 2월달에 매수를 다시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6개월 동안 두산에너빌리티 매매를 안 했다. 왜 그랬을까요? 시세 확인, 즉 선반영 구조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매매 구간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죠. 이격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격 조정은 22평선까지만 받아요. 보통. 그리고 62평까지 받는 경우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치가 올라왔을 때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과거 차트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차트를 보고 앞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어떤 패턴이 나와서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왔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차트를 본다는 의미 자체가 돈을 본다는 거지 어떤 패턴이 갖춰졌으니까 주가 올라갈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거쳐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 구간에 왔고 여기서 저는 신고가에 매수를 했는데 신고가 구간에 모멘텀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작년 7월 달에는 매도를 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언제? 3월 달이죠. 22평까지 받았어야 됐는데 횡보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평선의 평균치잖아요. 이게 60일 동안 이동한 가격의 평균치 60일 이평선까지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빠진 거죠. 근데 이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시장에 의한 하락은 괜찮다.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니까. 하지만 반등할 때는 이렇게 4월 10일처럼 다시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가격대를 잡는 것이 좋다. 왜? 우리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말 많은 거 보니까 이제 팔아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가에서 팔고 싶어서예요.
고가는 그래 어쩌다가 한번 하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못 잡는다니까요. 절대 못 잡아요. 그리고 제가 체코 원정 관련돼서도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리고 5월 초에 연휴 기간 있었을 때 5월 7일이 연휴 끝난 딱 그때잖아요. 연휴 한 4일인가 아마 쉬었죠. 주말 껴서 4일인가 5일인가 쉬었던 것 같은데 뭐 근로자의 날 뭐 포함해서 이렇게 한 4, 5일 정도가 됐잖아요. 연휴 마지막 날 프랑스에서 꼬장을 부렸습니다. EDF 쪽에서 뭘 해가지고 체코 뭐 법원에서 지금까지도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체코 원전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남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체코 쪽으로 붙어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하느냐. 유럽 쪽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중동 쪽. 그리고 중동 지금 뭐 하려 그래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왕을 데리고 사우디 갔잖아요. 사우디에서 뭐 했습니까? 젠슨 왕이 GB300을 사우디 쪽으로 준다 그랬어요. 실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약속까지 받아냈죠.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입니다.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놓은 거는 좀 그렇지만 자 어쨌든 결론이 뭐냐 진출할 수 있는 즉 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어디서? 세계적으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체코 원전이 중요했으면 우선협상장 선정됐을 때 여기서부터 갔어야 돼요. 근데 시세 확인하고 매도하니까 6개월 동안 매매 안 하고 다시 매매했을 때는 시장으로 인해서 관세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여기 3월 말 4월 초까지 좀 힘들었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니까 금요일자 5월 23일 금요일자 기준에서 60%대 수익에 넘어갔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 내용인데요. 이분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내용 보시면 주가 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 개미 등쳐먹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곧 터진다. 요 내용이 있었고요. 유증 이유 주가는 만원대로 폭락한다.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유상증자? 그래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유상증자는 자금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운영자금이 들어가 있고 이 운영자금 세부 항목을 보면 부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100% 폭락합니다. 100%.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그렇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악재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는 성장에 대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기준에서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에서 지난 근 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코스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었던 게 25년 3월 달에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거 마지막에 결정난 게 2조 9천억인가로 결정이 났는데 유상증자 총 규모가 처음에 발표한 거는 3조 6천억입니다. 이렇게 의결이 됐어요. 근데 금감원 줄이고 막 반발 심하고 하니까 2.9조로 줄인 겁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유상증자 할 때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물론 시간이 한참 전이니까 화폐 가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역사상 최고의 금액을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60만 원부터 고가 80만 원 그렇죠. 거의 한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었다. 근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주도주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설비 투자 플러스 성장을 위한 담보자금 이런 자금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뭐 유상증자 또 증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썸네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 기회까지도 제가 타점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에너지는 정치정책주다. 맞아요. 근데 한국의 정치 정책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한국의 뭐 국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걸 미국이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SMR이 있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이 SMR이에요. SMR의 주가가 24년도에 15배 올랐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소리 하죠. 두산에너빌리티 30만 원 갑니다.
이런 소리 하죠. 시간 걸리겠지. 전 간다고 봅니다. 바닥부터 보통 20배에서 30배까지 올라가요. 산업 구조가 형성돼서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치려면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실적 확인 과정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밑에 제가 비교 대상으로 올려놨었던 유상증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올려놨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다. 왜? 1파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전은 단순히 생산해서 그렇죠. 설비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쪽이 아니죠. 이건 실제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승인을 받고 나서 그렇죠. 승인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죠. 근데 그 정부가 어디예요? 뭐 미국, 유럽 전체 그리고 중동 쪽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 중에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원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건 외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0년도가 지나가고 나서 탈원전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불었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손에 꼽아요.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경쟁사가 없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파트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2주 동안 거의 한 복리로 따지면 한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슈에 대한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음 주에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 건지 그 부분은요. 계속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 5월 23일이죠. 어떻습니까? 7% 상승 구간에 4만 원 돌파했다. 매도 신호 공유할 테니까 절대 매도 금지.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고가 잡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저 계속해서 계좌 인증하죠? 그쵸? 팔면 바로 찍혀 나옵니다. 조작이 불가능해요. 오늘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구간이 정말 보유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정말 10%, 20%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막 급등하잖아요. 하루 빠지잖아요. 5%, 10%훅 빠집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야. 근데 수익이 한 30%, 40% 났어. 하루에 10%딱 빠져. 근데 한 30% 수익 나는데 한 달 걸렸어. 근데 10%딱 빠지는데 하루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벌고 있다가 이거 딱 빠지니까 500으로 수익이 주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팔고 싶어 미쳐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24년도의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 DI 같은 거 언제 했나요? 싸게 안 사죠.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수익 구간은 25% 14% 내려볼까요? 26, 22% 계속 수익 나죠. 왜 그럴까요? 가격 확인을 하고 나서 사니까 보유 기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확인해야겠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쵸?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가격 확인하는 구간에서 해야 된다. 어때요? 여기서도 또 했죠? 지금 60% 수익 구간.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매매를 하고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6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주도주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70%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그쵸? 단기간에 두 자릿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뭐 3월, 4월 해가지고 지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 전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타점을 어디에서 잡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6월 달까지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